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올렸었죠. 제가 보니까 그 글 조회수가 다른 글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런 글이 인기가 있구나.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원래 연세대 사회계열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경영학과, 신방과, 법학과, 심리학과 이런 쪽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경제학과를 가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대학에 와서 경제학을 배워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좀 없었고, 그리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때 법학과 수업도 같이 들어봤었어요. 전공 탐색 이런 느낌으로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근데 막상 법대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는 그냥 법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제가 2학년에 올라와서 전공 과목을 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서관에서 책 받고 수업도 그냥 들었고, 그런데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제가 엄청 악착같이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를 읽기만 했지, 뭐 시험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렇게 그거를 압축적으로 암기를 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학년 과목을 재수강도 많이 하고, 뭐 2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해서 신림동 가서 공부를 했다가 뭐 다시 돌아오는 분, 이런 분이 다 한 클래스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로스쿨 보면 그 비법 박사랑 법 박사가 같이 들으면 비법 박사가 좀 불리하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점이 다 10불 뭐 이런 식으로 2.5 그 정도 나왔었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다. 그래서 너무 학점이 낮으니까 약간 제 스스로가 너무 이게 내가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학년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목표를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면, 내가 전 과목을 A부를 받겠다. 그래서 4.3을 받아서 일단 그게 저희 학교에 그 우등상, 최우등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 평균이 상위 1%가 되면 최우등상을 받을 수 있고요. 상위 3%가 되면 우등상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상을 약간 방망이 깎던 노인 이런 거 보면, 은전한 잎? 은전한 잎인가? 꼭 이걸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 상을 진짜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우습게도. 그래서 이제 저는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A프를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A프를 받는 비법 중 첫 번째는 이제 수업을 되게 필기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수업을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하시면 필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열심히 받아서 적는다고 해도 다 따라 적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은 그 필기보다 더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어떤 식이 되냐면 약간 컴퓨터 듀얼 코어 이런 것처럼 제 손은 필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머리는 다시 그 필기를 못한 거를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막 블라블라 말씀을 하실 때 약간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머리에 그 저장된 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필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비법은 이제 시험 기간이나 뭐 이제 평소
끝나고 이럴 때 저희는 이제 사례형 시험 치니까 논점에 관한 거, 그러니까 견해가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고 이런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제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 같은 걸 엄청 꼼꼼하게 외웠어요. 왜냐면 어떤 학설이 있다? 뭐 A 학설이 있고 B 학설이 있고 C 학설이 있고 뭐 판례는 어떤 태도다 이게 뼈대라면 그 학설이 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민사소송법을 제가 그때 민사소송법 1일 수강을 했는데 어떤 학설은 논거가 막 6개, 7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걸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학설도 약간 뭐 조문 어떤 단어에 대한 뭐 해석 그리고 뭐 그 조문에 대한 취지 아니면 또 전체적인 거 이런 식으로 그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스토리 라인을 짜서 이제 외우는 거죠. 그 약간 구조도 외우고 그 약간 그 견해서 핵심어 같은 것도 외우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외워주고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다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1점이라도 더 따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비법은 저는 교수님의 감성에 호소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좀 2학년 때까지도 계속 학점이 안 좋았고 저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매기는 거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감성에 호소한다는 게 별건 아니고요. 뭐 그때 제가 상법 총칙을 수강을 했었는데 저희 그때 시험에 법전을 참고를 못했어요. 보통 법대 시험 같으면 법전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법전을 못 보니까 그런데 법전을 못 봐도 법대 시험이기 때문에 조문을 인용을 하는 게 좋긴 좋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면 그게 몇 항이라는 걸 안 쓰는 것보다 써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저는 A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하려고 했으면 진짜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중요한 조문만 조문 번호를 알면 되지만 이게 A프를 꼭 받아야 A프를 꼭 받고 싶어서 그 상법 총칙의 그 조문을 일일이 외웠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만약에 17조가 있다고 하면 뭐 17조 아마 4항까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1조 1항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하면 몇 개 안 되는데 몇 항까지 꼼꼼하게 외워주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암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A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 당시에 기숙사에 살았어요. 근데 기숙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상법 조문을 순서대로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시험에 그 조문을 쓰는 부분이 나오긴 나왔고 그렇게 다 외워야 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외워서 그 조문을 이렇게 숫자를 다 썼고 일단 A뿔이 나오긴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족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학점에 신경을 많이 안 썼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친구가 줬었는데 그냥 뭐 걔가 보여주는 거 그냥 이렇게 보고 적당히 이렇게 참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점을 잘 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친구 항상 이렇게 제 노트 좀 빌려가고 시험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 정도에 그걸 보여줬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좀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족보를 취합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에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그 글을 올리면서 족보를 나눠주는 사람한테 쪽지를 보냈나? 그래서 저희가 이거 좀 필요한데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주? 일주일? 하여튼 그 친구한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먼저 그걸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문제를 풀어봤고 지금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똑같은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떤 일정한 과목에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난관인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정법 총론이었는데 그 과목이 이제 행정법이 행정고시에도 지금 5급 공채라고 하죠. 행정고시에도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행시생들도 되게 많이 듣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듣는데 A뿔을 받으려면 그때 저희가 비율이 A 30이었나? A 30, B 35, C 35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A뿔을 받으려면 상위 10%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실력이 없잖아요. 전 학기만 해도 C뿔 받았는데 A뿔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난감한 거죠.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게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운 과목?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문제가 제가 그때 홍정선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 연습책에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행정법을 모르지? 그런데 성적은 잘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례 문제를 풀려면 좀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그냥 그 연습책에 있는 문제를 열심히 외워서 그 비슷한 논점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비슷하게 쓰거나 응용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잘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잘 받으려니까 정말 열심히 무작정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만약에 논점의 정리 이런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도입을 해서 뭐 문장이 3개면 도입 뭐 전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스토리를 막 억지로 생각을 해서 외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왜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모든 과목을 A뿔을 받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숙사에서 진짜 울면서 약간 눈물을 많이 흘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울면서 막 그걸 외웠어요. 그런 문장? 이제 논점마다 이렇게 서술되는 그런 문장을 그냥 문단 통째로. 근데 결국 그래서 A뿔이 나오긴 나왔어요. 저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모르고 썼는데 이게 A뿔이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나도 모르지만 딴 애들도 잘 모르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성적이 나오긴 나왔죠. 결국 그렇게 해서 제가 법대 과목 5개는 진짜 A뿔이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는 제가 2학점짜리를 교양을 들었는데 그게 A0가 나와서 결국 최우 증상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좋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좀 오랜 시간 동안 뭐 저 개인의 성취라고 생각하면 그때 상 받은 걸 떠올릴 정도로 의미 있는 일 같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약간 부질없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